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연개소문입니다. 네. 그 고려의 명장 연개소문하고 네. 발음은 똑같은데 네. 한자는 다릅니다. 만약에 연개소문 장군을 한자를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린 겁니다. 네. 발음만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개소문, 알기 쉽게 이제 연개소문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전략.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전략이 연개소문입니다. 첫 번째 연은 네트워크이죠. 연결. 연결이죠. 그렇죠? 이 농업이라고 해서 또 내가 쌀 농사만 짓는다 해서 쌀 농가끼만 있으면 안 된다. 다양한 분야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정보를 얻고 또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요. 연결의 연자죠. 네트워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발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여가지고 한번 거기서 뭔가 지적 영감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게요. 저 충남 금산에 있는 작은 농민 학교입니다. 농민학교요? 네, 농민학교입니다. 한국벤처농업대학이라는 정식 대학은 아니고요. 금산이면 인삼이 유명한. 그렇죠. 이게 수업 사진이요. 제가 밤 12시 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열정이 가득하시다고요? 눈이 초롱초롱. 예. 그 놀라운 게요. 밤 12시가 넘어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 보십시오.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네? 사진 찍는다고 일어나신 건 그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출석률이 90%가 넘습니다. 와. 여기는 100% 자부담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오시면 입학이 어렵습니다. 와. 그리고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찜질방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학구열 하나로 네. 다 오신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졸업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농민학교 뭐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내심 야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가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뭐였나요? 뭐가 제일 좋냐고 했더니 네. 찜질방에 모여서 타 지역 농민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다. 사실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잘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림에 이렇게 고수들이 많은지 몰랐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20몇 년간 교육을 하면 느낀 게 뭐냐면요. 진짜 좋은 교육은요. 우리 선생님이 계시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살짝 질투심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약간의 자극을 주는. 그렇죠. 동기부여가 또. 동기부여를 되는 거죠. 저분 보니까 농업 명인이래 굉장히 폼나잖아요.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뭔가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그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협력도 많이 합니다. 재밌는 게요. 경북에 버섯 짓는 농부가 이 버섯을 인삼이니까 금산이니까 금산의 인삼처럼 찌면 어떨까요? 같이 협력해서 버섯 전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협력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이 농민학교에서는 농업인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매년 농산물 패션쇼를 합니다. 야, 지금 네. 화면에 있는 게 네. 농산물을 이용한 하는 패션인 거죠. 내가 만약에 딸기 농부라 그러면 딸기 가지고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 귀엽다. 내가 사과 농부면 사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심지어 파 농부면 이 파 가지고 어떻게 나를 표현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요. 많은 농업인들이 패션쇼를 하려면 런웨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그렇겠죠. 안 해보셨던 네, 분들이. 또 이런 거죠. 패션쇼를 하려고 그러면 음악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과 농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어떤 음악. 음악을 틀어줘야 될까? 그 저한테 막 그래요. 선생님 음악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 영어로 애플이 되겠죠? 동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하지요. 동요도 있죠? 네. 또 애플을 들어가서 쳐보십시오.
팝송도 있고, 그렇죠? 샹송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음악을 깔아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펜션쇼를 하고 나면요, 그때 비로소 많은 농업인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 쑥스러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민들한테 이런 예술적인 상상력을 이렇게 불어줌으로 해서 본인의 창의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네. 진도 나갑니다. 네. 아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해요. 내가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아는 게 조금 생기잖아요. 모르는 게 막 생깁니다. 오늘 맞아요. 농업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던 요 세 분인데 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면 막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맞아요. 아는 게 좀 생기면 모르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이때 지식이 많았을 때 생긴 무식, 그게 뭐냐? 호기심입니다. 왜 이런 거지? 이건 뭐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막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호기심이 어느 날 한 단계 딱 올라간다. 그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질문 속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창의력도 알아야 나오네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20몇 년간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창의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창의력을 또 대학교에서 이렇게 기른 농업인 분들은 본인 업을 하실 때, 적용을 하실 때도 딸기 하나를 재배해도 이거를 그럼요. 좀 창의적으로 어떻게 부가가치를 내볼까? 그럼요. 예. 이렇게 이어지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겁니다. 그 창의력 싸움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아까 연 했잖아요. 두 번째가 개. 오픈 마인드입니다. 열개자.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입니다. 농업은 그냥 먹거리를 파는 것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농업은 단순하게 이제는 먹는 것만 생산하는 생산의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촌이요, 이제는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유럽에 특히 네덜란드에서 중심으로 나온 건데요.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뭔가 이 첨단 농업 이미지만 강하지 않습니까? 네. 홍차 이미지가. 그렇죠? 네. 근데 가보니까 네. 규모가 작은 네덜란드의 많은 농가들 치유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 작은 나라 네덜란드에서 치유 농업을 하는 농가가 1,200농가나 됩니다. 와. 그래서 이 농업에 이 치유라는 새로운 이런 게 결합되면서 새로운 농업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다양한 형태의 치유 농장이 있겠죠. 네.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가지만 여기는 마약 중독자가 가는 치유 농장이었는데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 사진 있죠? 저 모자 쓴 남자분이 이 농장의 주인인데 설명을 저 주인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여성분 계시죠? 네. 네. 저분은 이 농장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 오. 그 일종의 환자죠. 네. 그분이 저희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 제가 그랬죠. 왜 당신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냐 그랬더니 저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분이 여기 몇 년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보다 이 농장의 구석구석에 이걸 더 많이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약은 다 끊었는데 그놈의 술을 아직도 못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술까지 끊게 되면 자기는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치유받았을 때 여기 보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뭐가 더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사람에 따라 다르답니다. 근데 자기는
동물이 좋았대요. 그 저를 저기 사진에 보이시죠? 저 말한테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는데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말이 사람이 가면 보통 이렇게 뒤로 물러서잖아요. 네. 저 말은 마치 강아지처럼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핥아주는 거예요. 엄청 교감이 많이 됐나 그래서 제가 봐요. 그겁니다. 네. 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네. 뭔가 치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일종의 하나의 요양원의 한 형태인데 거기도 이제 환자 한 분당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야 이렇게 운영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랬더니 돌아가야 되는데. 네, 막 웃으면서 참 좋은 질문이래요. 네.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당신 여기 입장료가 얼마 내고 들어오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입장료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저같이 견학하는 사람들은 어? 5만 원. 이 5명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당시에 네. 120만 원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갖고 우와. 제가 전 이걸 보고 싶은데 네. 12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보기 싫다는 제 친구들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네. 2시간 보는데 120만 원 정도 됐던 것 인당 같아요. 24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수익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아, 지금이야 인기가 좋아서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견학 오겠냐. 또 다른 이 수익 모델은 없냐 했더니 극장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의 이제 자주 이런 공연들이 있더라고요. 공연이 있으면 예를 들면 거기 치매 그 환자가 되겠죠. 그분이 어떤 공연을 보고 싶다 그러면 보호자한테 메일을 보낸대요. 당신의 어머니께서 다음 주에 있을 이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데 입장료가 10,000원입니다. 보게 할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보게 한대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이런 그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이런 치매 마을도 있다는 거죠. 연계 소입니다. 이제 소. 작을소. 작을소.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있다 치면 그것을 한번 작은 것이라도 한번 내 거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일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양복을 입고 농사 짓는 젊은 농부 이야. 사이토군입니다. 일본 그야말로 사람인가요? 멋쟁이 멋쟁이죠. 농부. 야 나는 좀 남들과 다르게 농사를 짓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네. 이렇게 의료업에 종사하는 형이 있었는데 아. 형이 반 농담처럼 야 나라면 양복을 입고 농사 질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 동생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하면서 이제 양복을 입고 농사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의 목표는 작은 언론, 뭐 잡지에 자기가 소개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거예요. 이루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했더니 막 이런 잡지나 이런 신문에 자기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아. 양복 입고 농사 짓는 농부라고요. 히트 상품이 뭐냐면요. 네. 쌀 농사 짓는 농부거든요. 쌀에다가 양복 디자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슈퍼마켓에서 많은 쌀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네. 눈에 튀겠네요. 눈에 띌 거 아닙니까? 네. 양복 입은 쌀은 맛이 어떨까? 정말 사보게 궁금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맛이 좋고 나쁘고는 그다음 문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쌀이 히트를 쳤더니 아. 놀라운 변신이 일어납니다. 그래 맞아. 우리 농업용 양복을 만들면 어떨까? 이 양복은 구겨지지도 않고요. 네. 비가 와도 툭툭 털면 되고. 아.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작은 성공 사례가 점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양복 입고 야구 같은 거 해봤어요. 그건 진짜. 유니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야구 유니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거죠. 출근을 양복 입고 해야지, 그럼.
제가 연계소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 요 문이 한자로 문이 문자입니다. 아, 문이. 문.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좀 크게 얘기하면 한국 농업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개별 농가는 물론이고 한국 농업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색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국 농업은 안타깝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평균 농가의 경지 규모가 한 1헥타 정도 됩니다. 평으로 얘기하면 3,000평 정도 좀 네. 넘는데요. 미국은 우리보다 몇 배 정도 클 것 같아요. 우리가 1헥타입니다. 미국은 한 100헥타르? 맞습니다. 땅덩이가 그 정도 네, 크니까. 100헥타가 넘어요. 제가 주장하는 건 겁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농업을 갑자기 규모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죠. 규모가 작은 것을 탓하지 말고요. 이제는 규모가 작지만 강한 농업 만들어 보자. 강소농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이것을 한국 농업의 이미지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 강소농이 어떻게 해야 경제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규모가 작은데. 시대가요, 이 강소농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00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100세 시대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저처럼 60이 넘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건강이에요. 이 몸에 좋은 농산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메디칼 푸드 내지는 맞춤형 영양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찾게 되는데 이것은요 규모가 큰 농가보다 규모가 작은 농가가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맞네. 그 소농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거죠. 자,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과거에는 10인 1세계라고 표현을 씁니다. 10명의 소비자가 있으면 한 가지. 그 10명이 좋아하는 물건이 다 비슷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규모가 큰 농가가 유리하죠. 네. 그렇죠? 그건 만들어면 되니까. 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 10인 10색으로 바뀝니다. 10명의 소비자가 있으면 그 좋아하는 물건이 다 다른 거예요. 100세 시대가 되면서 1인 10색으로 바뀝니다. 야. 세월이 감에 따라서 좋아하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의도적으로 이 기름이 많은 음식은 좀 피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이 1인 10색으로 바뀌어가는 거. 이건 소농한테 불리하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 후손들한테 우리는 어떤 농업, 어떤 농촌을 물려줘야 될까. 그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대한민국의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고요. 제가 진짜 많은 농업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많은 농민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수업을 쭉 들으면서 농민대학교 네. 정식 명칭이 뭐죠? 한국벤처농업대학입니다. 한국벤처농업대학. 네. 저는 보면서 엄청 솔깃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방송 보시는 우리 농부님들도 네. 내가 저기 가서 제대로 한번 수료를 받아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입학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가 본인의 명함과 이메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보 지원을 받으면 안 되고 본인이 자비로. 자비를 내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농민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돈을 못 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가 23년 됐는데 돈을 안 받습니다. 근데요, 23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떼먹은 사람이 없어요. 2년 후에, 3년 후에 네. 막 2배, 3배로 갖고 오십니다. 전 우리 농업에 정말 따뜻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졸업할 때 자기의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이렇게 발표도 해야 되고요.
다만 요즘에 코로나 시기 때 좀 힘들었어요. 네.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어. 그때 줌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과거처럼 이렇게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전략도 교육시키지만 요새는 그 학교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국벤처농업대학 내에 메타 아그로스쿨. 메타버스를 가르쳐 줍니다.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이야. 이런 첨단 이런 거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을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무나 입학을 하지 않고요. 네. 졸업생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아, 야, 졸업생이 그렇군요. 추천을 하면 네. 면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아, 나름의 조금은 준비를 또 하는 게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농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선장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슴 뛰는 농업, 가슴 뛰는 삶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한국 농업, 꿈이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 쭉 들어봤는데 두 분은 또 딱히 더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이 좁은 곳에서도 이 아까 그 강소농의 그런 작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직종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농업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 진짜 천하에 농사만큼 근본이 되는 게 없다 이런 뜻인데 그야말로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지식항에 떠나본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